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장주원이 블랙요원 구룡포가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이 나왔던 무빙 10회와 11회는 사인하라고 압박하면서 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장주원한테 완전히 장며들었다가 장주원 구해주는 두식이한테 두며들며 끝났는데요. 장주원을 고래 잡는 총으로 죽이려 한 민기의 머리에 총알이 박힌 후 하늘 저 높은 곳에 떠있던 김두식의 형체가 드러났을 때 저 완전 육성으로 터졌잖아요. 솔직히 조인성이라는 배우를 뉴 논스톱 이후에 좋아해 본 적이 없는데 한 손으로 총 쏘면서 모델처럼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칼빵은 가볍고 교통사고는 돈벌이 수단이며 차에 끼거나 깔리거나 불에 대는 건 일도 아닌 장주원. 아니 진짜 뭐 이런 몸이 다 있죠? 민용준 차장이 탐이 날만 했어요. 장주원의 과거를 보고 나니 나주가 왜 프랭크한테 넌 어중간하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주는 은퇴하기 전에 한창 때의 장주원을 봤으니 프랭크의 재생 속도가 전혀 놀랍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빙 10회와 11회를 보고 나니 희수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던 5회가 완전히 다시 보이더라고요. 5회에서 장주원이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핸드폰 판매하는 양아치한테 한 번만 더 이상한 말투로 씨뿌리면 아가리 쭉 잡아서 째푼다고 하더니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28년 전에 이미 한 번 해본 기술이더라고요. 자기를 배신해놓고도 행님하는 민기의 입에 수박을 걸어서 쭉 째푸는데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또한 포항 구룡포가 고향인 장주원이 사투리를 안 써서 왜 안 쓰나 싶었는데 블랙요원이 되는 훈련을 받으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표준어 사용을 권고받았던 거였습니다. 또한 희수 엄마 지희의 성격을 보니 우리 희수가 왜 불의를 보고 못 참았는지 알겠더라고요. 희수가 1대 17로 싸우고도 다친 곳이 하나도 없자 장주원이 안 다치는 건 아빠 닮아서 그렇고 잘못된 걸 보고 못 참는 건 네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했었잖아요. 숨어 살던 장주원이 지희를 도와준 후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자 지희가 길치이자 헐크이자 로맨티스트인 장주원을 돕기 위해 스쿠터를 타고 달리는 장면을 통해 지희의 성격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웹툰에서는 장주원의 과거와 러브스토리가 이렇게 자세하지 않았고 또 내용도 달라서 무빙의 장주원 과거 이야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타고난 몸을 믿고 그 몸을 이용해 늘 가장 쉬운 길을 택했던 장주원이 로맨티스트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쉬운 길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길을 선택하며 4,000번의 일용직을 하게 된 이야기를 토파 보겠습니다. 먼저 장주원이 폐쇄공포증을 갖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장주원은 자가재생 능력을 가진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하며 포항 지역의 폭력 조직 넘버2로 활동했는데요. 의리빼면 시체였던 장주원은 모시는 형님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조직원들을 지키겠다고 칼밥을 먹으면서도 한 번도 남은 쑤셔보지 않았죠. 하지만 행님 하면서 따라다니던 민기한테 배신당하고 결국 수갑으로 차에 묶인 채 물에 빠졌습니다. 5회에서 탄광 노동자가 된 주원에게 희수가 아빠 폐쇄공포증은 괜찮냐고 묻자 주원은 정규직이 되니까 다 극복됐다고 답했는데요. 장주원이 폐쇄공포증을 갖게 된 이유는 차에 수갑으로 묶인 채 물에 빠졌던 과거 사건 때문이었죠. 수갑을 풀기 위해 손가락뼈를 부러뜨리고 바다 안에서 한없이 조용했던 그 순간을 이기고 밑으로 올라온 장주원은 조용한 게 싫어져 TV를 항상 켜놓았고 꽉 막힌 공간이 답답해서 장기 투숙했던 모텔의 창 방문을 한겨울에도 항상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장주원이 폐쇄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사랑 때문이었어요. 희수의 엄마인 지휘와 모텔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추워하자 폐쇄공포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잊고 창문을 닫았죠. 또한 폐쇄공포증이 있으면서도 캄캄하고 좁은 탄광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딸 희수가 안정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어요.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하는 장주원, 완전 로맨티스트 아닌가요? 한편 장주원이 바다에 빠졌을 때 차에서 탈출 후 개복치를 만났는데요. 이 장면의 의미를 좀 생각해봤어요. 진짜로 개복치 생선을 만난 건지 아니면 장주원의 상상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주연이 좋아하는 고향 음식이라 개복치를 만난 게 아니라 작가님은 개복치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장주연을 설명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개복치는 이렇게 생긴 봉어목의 물고기인데요. 좀 멍해 보이는 표정과 달리 덩치가 최대 3m 정도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또한 성격이 매우 우둔하며 헤엄도 잘 치지 않고 옆으로 둥둥 누워 떠다니며 플랑크톤과 해파리를 먹이로 살아갈 정도로 굉장히 나태한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또 예민하기는 오지게 예민해서 5만 가지 이유로 사망을 한다고 해요. 거북이와의 충돌을 예감하고 겁이 나서 죽거나 일광욕을 하다가 새한테 쪼여서 상처가 골마서 죽거나 바닷속 공기방울이 눈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로 죽거나 진짜 5만 가지 이유로 죽는다고 하는데요. 타고난 몸을 이용해 별도의 길을 찾지 않고 매번 늘 가장 쉬운 길을 택했던 장주원은 큰 덩치를 가지고 유유히 옆으로 누워 떠다니는 개복치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장주원이 자가재생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다쳤을 때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믿었던 형님 동생들에게 당할 만큼 순수함과 여린 마음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장주원을 온갖 이유로 상처받아 죽게 되는 큰 덩치 개복치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죽거나 다치지는 않지만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해 상처받은 장주원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 숨어 지내며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생활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 너무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가장 쉬운 길 말고 다른 길은 찾을 줄 몰랐던 장주원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을 때도 다방을 찾아가거나 따로 만나자고 용기를 내서 말하지 않고 408호로 커피를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론 숨어 지냈으니까 외출이 쉽지 않았을 테고 지희의 근무 시간을 배려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길치라 다방으로 못 간다고 하던 장주원은 6개월 후 블랙이 되어 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길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도 잘 찾지 못하던 장주원에게 지희는 오토바이로 목적지에 데려다 줬을 뿐 아니라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을 하게 해준 사람이었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떳떳하게 함께하기 위해 안기부의 블랙 요원이 되어 살인 전과를 지우고 쫓기지 않는 삶을 살고자 선택한 겁니다. 장주원이 블랙이 된 이유가 사랑하는 여자 지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에서 역시 이 드라마는 싸우는 이야기이긴 한데 멜로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장주원과 김두식의 브로맨스도 좀 짚고 넘어가죠. 평생 어두운 쪽만 일만 하고 살아서 사람을 많이 못 만나봐 사람 대하는 게 좀 어설프다던 김두식이 장주원을 구해줬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총을 쏴서 말이죠. 이 장면 진짜 너무 멋졌어요. 분명 민용주는 장주원이 쓸모가 있는 괴물인지 알아보기 위해 김두식에게 멀리서 지켜만 보고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김두식은 개입하여 장주원을 구했죠. 쓸모가 없는 괴물은 죽어야 한다는 민용준의 말에 울컥한 것도 있었겠지만 주원과 지희가 탄 오토바이를 향해 차가 돌진했을 때 주원이 지희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걸 보고 장주원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김두식이 본 장주원은 괴물 같은 몸을 이용해 자기 몸만을 지키거나 다른 누군가를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몸을 이용해 다른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으니 이런 사람과는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장주원과 김두식이 민용준의 방에서 인사를 하는 장면 너무 좋았는데요. 민용준이 여긴 상하 계급이 확실한 조직이니까 경례를 하고 서로 이름도 절대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민용준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버젓이 민용준 앞에서 난 김두식이라고 이름 밝히고 선배라고 부르라며 악수 쳐가는 김두식 너무 좋더라고요. 한편 장주원이 안기부 블랙 요원이 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지키기 위함이었고 블랙을 은퇴하고 잠적한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희수와 희수엄마가 탄 차가 교통사고가 난 후 희수엄마는 사망하고 장주원의 능력을 물려받은 희수만 살아남았는데요. 웹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희수모녀의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니었고 민용준 차장이 지시한 일이었죠. 김두식이 안기부를 나가고 블랙 조직은 해체되었으나 몇 년 후 민용준이 돌아와 장주원을 필두로 이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장주원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가족이 생겼죠.
장주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으니 인물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자 구룡포를 알뜰살뜰하게 쏙쏙 빨아먹으며 쓰고 싶었던 민용주는 장주원이 인물을 줄여달라고 한 근본적인 이유, 가족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장주원의 소중한 사람을 제거하고 장주원이 돌아갈 곳을 없앰으로써 조직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려던 거였는데요. 이 교통사고로 희수 엄마는 죽게 됐고 희수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민용준이 이때 몰랐던 게 있죠. 바로 희수가 주원의 능력을 물려받아 교통사고 따위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장주원은 살아남은 희수를 데리고 조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희수와 함께 잠적합니다. 이후 장주원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고 1년, 길어야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희수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 딸의 입시를 위해 태백에 집을 사고 정착했죠. 쉬운 길만 선택하던 장주원이 사랑 때문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희수를 키우기 위해 4,000번의 일용직을 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럼 저는 무빙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